지난 주말 국민의당 새 대표로 안철수 대표가 선출됐습니다. 선명한 강한 야당을 만들겠다고 밝혔는데요. 국민의당 파문은 수습이 될까요? 또 민주당과의 연대는 멀어지게 되는 건지 김형준 명지대 교수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철수 대표의 이른바 51%의 승리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결선 투표까지 가느냐가 네. 초미의 관심사였었는데 여하튼 1차에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과반수를 넘어선 거죠. 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여전히 국민의당의 대주주는 안철수 대표라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됐고요. 네. 더 나아가서 네 분이 이제 경쟁을 했었는데 네. 나름대로 정동영 후보나 천정배 후보 그리고 이현주 후보 전부 다 나름대로는 조금씩 그 자기의 그 역량을 좀 보여줬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국민의당이 새롭게 변화해야 된다라는 그런 민심 속에서 안철수 대표가 선출되었기 때문에 네. 또 가장 먼저 선명성을 내걸었어요. 크게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코드 인사, 그리고 선심성 정책, 그리고 안보 무능 확실하게 선명 야당으로 가겠다고 했기 때문에 네. 당장 정기국회에서부터 저 예산, 입법 등등과 더불어서 특히 이제 인사청문회도 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도 아마도 새 지도부가 어떠한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한 나름대로의 파장이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 부분은 또 말미에 또 여쭤보겠습니다. 결과를 좀 당대표 경선 결과를 좀 볼까요? 그래픽으로. 네. 안철수 후보가 51%, 1차 투표에서 과반 이상을 획득해서 당대표가 됐고요. 천정배 후보가 16% 정도에 머물렀고 이현주 후보는 3%, 4%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게 지금 온라인 투표하고 ARS 투표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지금 이제 이번에는 당원들 23만 명 중에서요. 네. 5만 명 정도, 약 24.6%가 투표를 했는데요. 네, 네. 처음에는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됐냐면 8월 22일부터 23일까지 네. 스마트폰과 PC를 통해서 온라인 투표를 한 겁니다. 네. 하고 싶은 사람 한 거죠. 당원들 중에. 당원들 네. 중에. 그리고 참여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는 5일하고 6일 날 양일간에 거쳐서 ARS 투표를 했는데요. 그 ARS는 휴대폰과 유선전화 두 가지를 같이 맞물려서 한 거기 때문에요. 네. 이 ARS 거는 여론조사 기관에서 직접 전화를 해서 물어본 결과고요. 네. 온라인은 자발적으로 당원들이 참여한 것들. 그렇기 네. 때문에 온라인 투표에서의 비중이 훨씬 더 많았고요. ARS 투표수는 상대적으로 물론 이제 참여하지 않은 사람만 ARS를 했기 때문에 네. 그런 의미에서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온라인 투표에서 22,490표 네. 그리고 ARS 투표는 6,605표를 얻어서 총 29,000표 정도를 획득한 겁니다. 네. 정동영 후보 같은 경우는 아까도 봤지만 28.36, 네. 특히 천정배 후보는 16.6%에 머물렀는데 네네. 그렇다면 두 후보 다 호남의 민심을 얻지는 못했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 두 분 다 이제 물론 오랫동안 정치적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맞는데요. 네. 이 두 분은 1995년도에 김대중 대통령이 새정치국민회의를 할 때 외부에서 영입한 인사예요. 네. 대표적인 게 두 분하고 지금 추미애 대표 그리고 정세균 의장님 이렇게 했는데 벌써 이제 96년에 영입이 돼서 오랜 세월 속에서 정치적인 활동을 했는데 네. 이제는 호남에서의 적통성이라든지 정통성이 이제는 더 이상 두 분보다는 새로운 정치를 표방하고 있는 네. 안철수 대표한테 일단은 넘어갔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또 그 이현주 후보의 3.95% 득표율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이거는 이제 의회였었잖아요. 이현주 의원 같은 경우는 안철수 대표를 지지한다고 했다가 본인이 더 나은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선언해서 나왔는데요. 아마도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동안 그 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파업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이런 막말 파동도 있었고 그러면서 자신의 이미지를 좀 새롭게 하기 위한 건데 그 4%는 엄밀하게 따지면은 이현주 의원보다는 안철수 후보 쪽과 가까운 그 자기의 이미지 쇄신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현주 의원은 뭐 낮은 득표를 한 게 그런 거를 분명히 감안하면서도 네. 자신을 알리기 위한 장 속으로 들어갔다라고 네. 우리가 좀 평가를 해야 될 거라고 아직 봅니다. 젊은 재선 네네. 의원이니까요. 저걸 좀 여쭤보고 싶어요. 늘 나오는 말이 안철수 사당 아니냐, 이 당이 국민의당이 안철수 당이냐, 뭐 이런 특히 이번 경선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실 지난 대선에서도 보면 사실 안철수 후보를 이렇게 막 상당수 의원들이 막 집중적으로 지원한 것 같지도 않고 지금도 이렇게 엄밀하게 말하면 호남의 이런 천정배 의원이나 정동영 의원 그 라인에 있는 의원들이 네네.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안철수 사당이라고 부르기에는 뭔가 좀
맞지 않는 부분도 근데 있지 않나. 그 이유가요. 네. 실질적으로 보면은 지금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가 호남에서 무려 90%에 네. 육박하고 있고 민주당 지지도가 60%대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은 국민의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차라리 이럴 경우에는 합당을 하는 것이 낫다. 통합을 하는 것이 나은데 네.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것보다는. 그런데 정동영계라든지 천정배계는 원래 뿌리가 민주당에서 그렇죠. 실은 네. 열린우당을 만들 때의 천정배 그리고 정동영 의원이 아주 핵심적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괴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결국은 이게 앞으로 내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 결국은 국민의당이 어떠한 나름대로 정책 행보를 취할 것이냐라고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추미애 대표는 분명히 얘기했어요. 인위적인 정계 개편은 없다. 네. 내가 있는 이상은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결국은 안철수 대표의 자강론과 추미애 대표가 얘기하는 자강론이 같이 가지고 간다면 결국은 지방선거 이전에는 정계 개편은 어렵다. 네. 다만 국민의당은 바른정당과의 연대 가능성은 늘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네. 그것이 이제 앞으로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네. 이번에 당대표 선거 기간 SNS에 오른 네. 안철수 대표의 사진 몇 장이 네. 있습니다. 보면서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안철수 대표가 수락연설 전에 울먹이는 모습이죠. 네. 그만큼 위기감이 컸다는 걸까요? 우리 정치에서는 이제 눈물의 정치 네. 가장 대표적인 게 잘 울지 않는 정치인인데. 얼마나 절박하면은 네. 그랬을까? 만약에 지금 이제 대표가 됐지만요. 내년도 지방선거에서 만약에요. 안철수 대표가 공언한 대로 당을 살리지 못하면 더 이상 안철수 대표는 정치에서 결국은 은퇴할 수밖에 없게끔 절박하거든요. 그런 그 절박함이 눈물로 연결됐고 뭐 여러분 잘 기억나시겠지만 2002년도 12월 달에 노무현의 눈물 한 방울이 대한민국을 바꿉니다라고 하는 그 유명한 그 정치 광고를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만큼 이제 많은 국민들은 정치인의 눈물 속에서 진정성을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아마도 안철수 대표도 울컥했을 거예요. 네. 이게 얼마나 고난한 길을 가야만 할 것인가에 대한 네. 부분 속에서 나온 하나의 심지어 반응이라고 봅니다. 후보로 나오는 게 맞느냐가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은 내용을 논쟁이 겪었습니까? 있었었죠. 네. 네. 또 다른 사진도 한번 재밌는 볼까요? 사진 하나 준비했는데요. 네. 아이스크림을 먹는 모습인가요? 그래서 당의 후보 캠프에서 준 사진이라 저희가 재밌어서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지금 보세요. 국민 속으로 SNS라고 돼 네. 있잖아요. 네. 안철수 대표가 되고 나서 한 연설에서 또다시 국민 속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저렇게 자연스럽게 국민과 같이 가고 국민과 똑같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보여주는 행보가 굉장히 격이 없는 탈권위적 행보를 하면서 네. 국민의 지지를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환으로서 이제 우리 국민들 속에서는 정치인들이 딱딱하고 권위적인 것을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네. 그런 일종의 마케팅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네.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알겠습니다. 안철수 대표 어제 수락연설에서 강하고 선명한 야당을 천명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우리의 길은 철저하게 실력을 갖추고 단호하게 싸우는 선명한 야당의 길임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우리는 정권이 바뀌자 거꾸로 펼쳐지는 코드 인사 등 모든 불합리에 맞서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안전과 평화를 위협하는 주변 세력, 상황 관리 제대로 못하는 무능과도 싸울 것입니다. 국민을 편가르고 나라를 약하게 하는 일이라면 강력 저지하는 야당이 되겠습니다. 선명한 강한 야당을 분명하게 밝혔는데 어투도 매우 강경하고요. 네. 아니, 지켜보던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경선 잘 지켜보고 안철수 대표가 됐구나 싶었는데 민주당 입장에서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그동안의 결정적 순간에 국민의당이 많이 도와줬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저는 이제 선명야당론을 얘기를 했는데요. 안철수 대표가. 지금 선명야당과 민생야당이라는 두 가지 축으로 본다면 저는 민생야당 쪽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가 굉장히 높은 상태에서요.
이 상태에서 선명야당론을 했을 때 과연 이것이 얼마나 먹혀 들어갈 것인가라는 부분도 있지만 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곤혹스러운 게 있죠. 네. 인사청문회를 포함해서 뭐 추경 예산이라든지 등등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반대를 하다가 막판에 결국 이제 국민의당이 도와준 부분이 많았는데 네. 지금 이제 안철수 대표가 저렇게 제3정당으로서의 길을 확실히 가겠다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걱정스러운 것은 할 일은 참 많고 초당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들이 너무 많은데 네. 이것을 어떻게 이제 대통령을 포함해서 집권 여당이 가지고 물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안철수 대표한테 해서 새정치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말씀을 나눴다는 얘기는 있지만 네. 저는 이런 구분은 분명히 해야 될 거라고 축하 봅니다. 인사 겸 전화한 거죠. 네. 초당적으로 하는 부분이 따로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선명야당을 하는 부분이 따로 있어야지 무조건 선명야당론을 해가지고 끝까지 처음부터 다 선명야당론만 가지고 갔을 때 네. 그것이 얼마만큼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있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안보 무능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 저거는 이제 바른정당과의 나름대로의 맥을 같이 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유승민 의원도 저런 표현을 많이 썼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앞으로 어떻게 연대를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네. 또 지방선거 논의가 부쩍 많아졌는데 내년 지방선거에서 12개 시도 모두 당선자를 낼 것이다. 아주 힘주어서 17개 네. 시도에서 이렇게 힘주어서 얘기를 했어요. 그거야 뭐 포부고 기대라고 보는 건데요. 결국 이제 1년 후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문재인 정부 1년 평가가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대와 선언 가지고 세상은 바뀌는 것이 아니라 군인도 분명히 얘기를 했잖아요. 실력을 갖춰야 된다. 근데 네. 그 실력을 갖춰야 되는데 핵심은 뭐냐면 바로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국민들에게 가장 와닿는 쪽으로 특히 국민의 삶과 관련된 부분 속에서 정책 대안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단순히 투쟁을 통해서 12개의 거를 모두 얻을 수 있다. 이것은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될 수 있는 네. 거예요. 그래서 안철수 대표는 뭐라 하냐면 3대의 방안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인재 영입, 당 혁신, 그리고 개헌과 선거제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가장 핵심적인 것은 역시 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인재를 얼마만큼 많이 영입을 해서 지방선거에 결국은 대비할 것이냐가 관건이라고 봅니다. 네. 그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가 야3당의 그 지방선거에서의 연대 네. 이 부분을 또 언급을 했잖아요. 그거는 뭐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네. 이런 상황으로 갔을 때는 아주 공멸하고 가능하다고 정멸하고 보세요? 왜냐하면요. 결국은 구별을 하는 것이죠. 네. 대구 경북은 뭐 예를 들어 한국당 네. 그리고 수도권 중에서 서울은 예를 들어 국민의당 네. 그다음에 인천 경기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한마디로 얘기해서 공동 후보를 내는 거죠. 네. 이게 일본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뭐 일종의 선거연대죠. 선거연대죠. 네. 그러니까 정책연대와 선거연대.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서요. 아마 입법이라든지 예산을 가지고 정책연대를 시도를 하다가 선거가 가까이 오면은 우리가 항상 많이 듣는 후보단이라든지 연합공천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는데 그럴 경우에 지금 잠재되어 있는 이번에서 패배한 국민의당 전당대회에서 패배했던 정동영 개라든지 청정명의 개가 만약에 야3당과 연대를 할 경우에 결국은 반대를 해서 국민의당에서 저쪽 민주당으로 갈 수 있는 개연성은 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일부 결국은 국민의당의 의원들을 흡수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네. 아까 그 정우택 원내대표가 최소한 수도권 3곳에서라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후보 단일화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렇다면은 각 당에서 누가 나올까요? 그러니까 서울은 뭐 예를 들어서 국민의당, 네. 경기는 예를 들어서 한국당, 인천은 뭐 예를 들어서 같이 하는 바른당 이런 식으로 아마 배분을 하는 건데 그게 네. 연합공천이거든요. 물론 그렇게 가기는 엄청나게 나름대로의 지난한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겠지만 과거에 이제 민주당도 진보정당과 그렇게 한 적이 있죠. 물론 그럴 총선에서.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이 2010년도 지방선거 때 굉장히 돌풍을 일으켰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정치는 게 살아있는 생명이고 지금보다도 앞으로 1년 되면은 문재인 정부가 굉장히 나름대로 평가를 받는 1년이면 충분히 이제 그 성과가 있느냐 없느냐 국민들의 기대를 받느냐 안 받느냐를 평가받는 거기 때문에 내년도 6월 13일 지방선거가 상당히 나름대로 정치적으로 그 변곡점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고 또 하나는 네. 결국은 개헌 문제예요. 이 개헌을 통해서 어떻게 이 정치적인 지형이 변화될 것이라고 보는데 이 개헌을 두고 정당 간의 이해관계가 굉장히 지금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거든요. 선거제도 네. 문제 포함해서 정부 형태에 대한 문제 이것 때문에 또다시 합종연행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네. 그
그건 어떻게 보세요? 안철수 대표가 서울시장에 출마를 할까요? 본인 박지원 전 대표 스스로가 같은 경우는 뭐 부산시장에 나가야 부산 된다고. 나가라고 또. 그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 본인도 얘기를 했죠. 무엇이 당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면 나갈 수 있다는 부분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오히려 빅매치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네.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관심을 끌고 관심을 통해서 이겨나가는 거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만약에 나간다고 한다면 저는 부산보다는 서울에서의 빅매치가 네. 이루어질 가능성은 있고요. 또 하나는 네. 그 과정 속에서 연합공천을 할 때 야3당이 후보 단일화 하는 그 예비 경선이 훨씬 더 흥미로울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거 이야기하면서 박지원 전 대표가 SNS 하면서 네네. 충격이 이만저만 아니다. 막 당선됐을 그렇습니다. 때요. 예. 실수로 올렸다는데 잘못 올린 거겠죠. 근데 잘못 이게 올렸다 정치 구단이시기 때문에 이건 전략적 실수라고.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네. 뭐 한간에서는 뭐 이제 박지원 전 대표가 전남도지사에 나갈 그런 의향도 있는 것처럼 이제 비춰지고 있다고 네, 얘기를 네. 하더라고요. 그럼 네. 자연스럽게 민주당하고 국민의당이 나름대로 조율을 이루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처음부터 계속해서 안철수 대표가 나오지 않기를 바랬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것은 저는 실수라고 보지는 아니라 전략적 실수다라는 네. 그런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뭐 네. 박지원 전 대표만 아시겠죠. 네. 자, 안철수 대표 당선에 대한 각 당의 반응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전당대회에서 당선된 안철수 신임 국민의 당대표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북한 핵 미사일 위협이라는 엄중한 한반도의 상황을 잘 극복하고 또한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는 적폐 청산의 큰 길에 안 대표도 적극적으로 함께해 주시리라 기대합니다. 8월 임시국회와 다가오는 정기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당을 비롯한 야당들과 적극적인 협치 정치를 펼쳐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어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취임 일성으로 문재인 정권의 독성과 오만에 맞서는 선명하고 강한 야당이 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부를 견제하고 비판하는 야당으로서의 거듭 태어나는 국민의당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앞으로 국민의당이 우리 당이 추구하고 있는 합리적이고 강한 야당에 같이 동참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안철수 신임 대표의 선출을 축하드립니다. 수락연설에서 민생과 국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국민과 나라에 좋은 일이라면 언제라도 협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정확히 2달 전에 제가 바른정당 당대표로 선출된 후에 첫 일성과 같습니다. 지난 2달 동안 또 우리 바른정당이 걸어온 길과도 같습니다. 국민의당도 이렇게 참명한 만큼 그 발언을 행동으로 입증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자, 마무리를 해야겠습니다. 네네. 국민의당 이야기했으니까 국민의당과 바른정당과의 연대 가능성이 높습니까? 바른정당과 지금 자유한국당은 벌써 통합 이야기가 매우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둘 중에 어느 가능성이 더 높습니까?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의 연대 가능성이 더 이제 높게 펼쳐지는 게요. 결국 뭐냐면 이제 유승민 의원의 발언과 지금 안철수 대표의 발언이 중복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나중에 연대가 깨지더라도 서로 상처를 안 받는 거예요. 충분히 자기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네, 때문에 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바른정당하고 자유한국당 쪽은 지금 넘어야 될 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예측은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혹시 지방선거 전에 나름대로 연대를 모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러한 나름대로 추론들이 많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민의당의 40석이죠. 그렇습니다. 의원분들이. 네네. 이 중에 민주당 속마음은 민주당 가고 싶은 사람 몇 분이나 될까요? 그 심정적으로 보면은 뭐 제가 아무리 못 본다 하더라도 반 정도는 넘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명지대 김영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